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종행동본부, 약칭 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본부를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종시청 박근혜 표지석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걸 밀어버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종시청 표지석 앞에서 세종행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2차 전체회의를 12월 7일에 가졌습니다. 이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세종행동본부가 박근혜 퇴진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결정사항을 몇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행동본부는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87년 미완의 민주주의 체제 완성을 위한 중장기적 태세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두 번째, 세종행동본부는 이후 격변의 정세에서 세종시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의제와 방식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 이후에 3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 있었던 결정사항을 받아서 세종시에 지역적 상설연대체를 만들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적 상설연대체가 뭔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세종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사안들도 일어나고 세종시의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사안에마다 그냥 기자회견 정도 하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이 이제 곧 아마 조기 대선으로 돌입될 텐데, 그동안의 정치 세력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87년 민주체제의 미완의 부분을 완성하고 직접민주주의, 광장에서 꼽힌 직접민주주의의 고민과 희망들을 담아 안을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지역적 상설연대체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 예를 들면 박근혜가 뭐 아직 방도 안 펴고 있습니다만 우병우 라인이 아직 건재하고 국정원에도 우병우 라인이 아직 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실지 아직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적폐청산, 공범자 처벌,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본부는 매주 월요일 12차례에 걸친 집행위원회 회의를 했었고, 그 결과로 매주 촛불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세종 촛불을 개최했고요. 지금까지 오늘로써 19차, 그리고 연인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모였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100만 명! 예. 전국에서 뭐 1,500만 이상이 모였다고 하고요. 세종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계시면 항상 세봅니다, 머릿수를. 몇 명 모였지? 이렇게 세보는데, 실수에 거의 가까운 숫자로 저희가 17,000여 명이 그동안 세종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큰 역할을 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는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은 2017년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시민 대토론 참가자 중 각 모둠에서 추천된 50인이 성안위원회가 되어 토론 중 시민 참가자들이 적어준 의견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안위원회는 2월 25일과 3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발표드리고자 하는 2017 촛불권리선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여러분들의 토론을 모아서 만든 촛불권리선언입니다.
굉장히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권리선언입니다. 이것이 87년에 미완의 민주주의 체계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밝히는 또 다른 작은 촛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촛불 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의 한거한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중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의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인재당 굉장히 설명이 있는데 많은 부분을 약하고 그 의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짧게 발표드리겠습니다. 하나, 촛불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의 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현행 선거 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 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 촛불은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은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되어야 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셋,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 형태, 종교나 사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갖는다.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가진다. 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 국민은 경제민주화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불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5.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사건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 6.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세계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가는 공평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살 수입 중단, 쌀값 보장으로 농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앞에 순서를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8.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 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9.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에서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 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입니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산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시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겨울 동안 촛불을 들어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고 이제 그 공범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촛불을 끄지 않고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촛불 권리 선언을 앞세워서 대선의 국면을 돌파할 것이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감사합니다.